결국 말이지 다 밝혀지게 돼 있어. 여긴 한국이야. 한국 경제 성장률이란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4년차, 언론은 어느 정도 바뀌고 있나를 살펴보려고 한 것입니다. 언론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검색한 창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YTN은 한국 경제 선방, GDP 순위 9위를 노린다는 희망 섞인 기사를 썼습니다. 성장률 마이너스 3.3%로 수치로만 보면 22년 내 가장 좋지 않은 성장률인데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YTN 기사는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뉴시안 기사는 22년 내 최저 성장을 했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달았습니다. 재경일보는 제목이 같은 걸 보니 그대로 베낀 듯합니다. 전자신문은 수출 제조업 쇼크라는 제목이 눈에 띄네요. 쇼크라는 말은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 위험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머니S라는 언론은 2분기 경제성장률 바닥을 찍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일만 남았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제목입니다. 뉴데일리는 벼랑 끝 한국경제, 코로나 없어도 성장률 구조적 하락이란 제목을 달았네요. 산업구조는 단시간에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뉴데일리 기사는 절망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하는 기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들은 한국은행이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경제동향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기사 출처가 있고 발표 내용이 같은데 기사가 다 다른 것이죠. 다음 언론을 보겠습니다. 세계일보는 코로나 직격탄 맞은 한국경제, 수출 부진의 성장률 털썩이란 제목을 달았네요. 문화일보는 국내외 경제기관 한 올해 성장률 전망 줄줄이 하향, 침체골 깊어질 것, 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래로 쭉 보면 되게 부정적인 제목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MBN에서 내년에 3.0% 성장 전망이란 희망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세계 경제 동향을 살펴보지 않아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지 않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는 미국과 독일이 2분기에 30%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제목에 한국은 선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나의 뉴스에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유튜브나 SNS가 발달하지 않은 10여 년 전만 해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라는 신문에 의해서 많은 뉴스가 각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가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했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실. 하지만 실제로 기사 한두 개로 개인과 기업을 망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소수의 대형 언론이 뉴스를 독점해 여론을 만들어 원하는 사회를 만들려 했고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만들기도 낙마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조국 장관이나 윤미향 씨 일을 보면서 아직 기성 언론의 힘이 여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반대로 검찰을 보면서 힘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럼 검색창 첫 줄에 있는 YTN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YTN은 한국이 GDP 9위를 넘보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의사 왈, 남성 비뇨기과 절대 가지 마라. 이건 무슨 소린가요? 아, 광고군요. 영상이 있네요. 영상을 보면 왜 이런 기사 제목을 달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코로나19 여파로 22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일지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환란 위기 이후에 최악이다. 경제가 계속 고꾸라지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 제목들이 뽑혀 나왔는데 위태위태합니까 정말 그렇게?
아니 지금 2분기에 예.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 행진은 사실 예고됐던 것이고요. 예.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중국 빼놓고는 다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행진들을 하고 있고요. 예. 뭐 1분기에도 사실 마이너스 그렇죠. 행진했었어요. 1.3.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 다 마이너스 행진했었고요. 그러니까 성장률 수치만 보게 되면은 외환위기 때가 이제 마이너스 5.1%였었어요. 예. 98년도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는 낮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 세계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가 성장률을 이제 플러스로 나왔지만은 2분기 성장률이요. 상당 부분이 재정 투입에 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재정 투입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요, 우리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예. 중국이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계산돼 나오더라고요. 쏟아본 돈을 따져서 그렇죠. 계산한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을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래프에 나오는 것 중에서요, 중국이 지금 이제 11.5%로 나오잖아요. 네. 저게 왜냐하면 1분기에 마이너스 10%였었어요. 쭉 내려갔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조 효과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4분기 수준도 아직 회복이 안 되진 거예요. 안 되어진 거고요. 한국 마이너스 3.3%라 했는데 저것도 이제 1분기 대비인데, 예. 1분기 대비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전분기 대비보다는 예. 연율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난해 이맘때 이렇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1분기에는 이미 팬데믹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팬데믹의 충격을 보려면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보는 것이, 전년도엔 팬데믹이 없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이게 보는 게 더 정확한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작년 대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9%입니다. 예. 2.9%인데 지금 그 작년 대비해서 발표한 나라가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예보치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예보치가 나고. 예. 예. 17일 날 발표했는데,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34.7%입니다. 연율로. 3점 몇이 아니라 34점. 예. 물론 이제 연율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2분기 기록으로는 하여간 상당히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미국이 이런 성장률을 통계를 이제 내기 시작한 게 예. 대공황 때부터 냈습니다. 이 성장률 수치를 이제 내기 시작한 것이요. 그때부터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낮은 때가 마이너스 12.9%예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지금 상황이고. 마이너스 35를 기록하게 될 거다. 이 정도로 예측이 나왔단 말씀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예. 마이너스 35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이 떨어진 예. 거잖아요. 미국이 GDP가 한 21조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예. 근데 중국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14조 달러 돼야 돼요. 중국하고 역전까지 생깁니다. 일시적으로. 중국이 일시적으로 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예. 그 한국 경제 고꾸라지고 있다. 예. 뭐 엄청난 위기, IMF 이후에 뭐 최대의 어떤 마이너스 성장 어쩌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 경제신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먹고 살려면 해고할 때 그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좀 놔둬야 되고, 예. 왜 최저임금을 자꾸만 올리는 것이냐. 임금을 안 올리고 딱 묶든지 깎아야만 기업이 잘 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다시 올라갈 텐데. 결국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실제로 언론들은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붙이고 쓰고 할까요? 언론들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현 정부의 정책을 폄하하고 싶은 의도라든가, 예. 이 자본의 이익을 이런 기회에 좀 더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 경제가 고꾸라졌다 그러는데, 우리 경제가 고꾸라진 거면은 외국 주요 국가들은 다 사망한 겁니다. 사실은요. 예. 사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안전망을 더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가 전면에 나서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가장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성장률에요. 예. 그럼 내수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수 방어하는 데 속에서 고용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면은 내수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 될 것이지,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가게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정확한 진단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올바른 처방도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 중국을 예를 들으면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저 정도 올랐다면
교수님이 조금 더 쏟아 부읍시다 늘 강조하셨는데 네. 우리 만약 그렇게 쏟아 부었다면 우리는 저 수치는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예. 우리가 이제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요. 지금 유일하게 성장률을 지금 끌어올린 부분이요. 예. 민간 소비였었어요. 민간 소비. 그게 바로 뭐냐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의 이제 성공적인 방역으로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경제 활동이 좀 복구가 되면서 이제 된 효과라고 이제 분석이 되어지고요. 예. 근데 지난해 대비로 보게 되면요. 여전히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2%나 떨어져 있어요. 그 지난해, 얘기는 뭐냐? 예. 긴급재난지원금이 불충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지난해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몇 차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3분기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선방할 거라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예. 2분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분기는 분명히 플러스로 반전할 겁니다. 하는데 여전히 수출 환경은 그렇게 크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수를 그어야 되는 것이고 내수의 지금 중심에 뭐냐면 가계뿐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 기업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대선까지는 갈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가계 소비가 그나마 가계 소비하고 정부가 쓰는 부분입니다. 정부 추경을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가계한테 좀 쓸 여력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해주게 되면은 성장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뭐 수출이라는 거는 세계에 뭐 발길이 묶였고 맞습니다. 저건 백길이 묶였으니까 그건 네. 뭐 꼼짝없이 그냥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건데 견인해낼 수 있는 것은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결국은 민간 가계 소비.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전 기본소득이든 아니면은 뭐 재난지원금이든 맞습니다. 뭔가 주머니로 들어가야 쓸 수 있는 거니까 돌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마이너스 1.3% 성장했을 때도 그렇고 예. 지금 마이너스 3.3% 성장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사실 세계 주요 국가 중에 1위 성적이긴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 중국과 미국의 역전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이게 GDP 관련해서 확 순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최근에요. 예. 3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일부 신문들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 우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 게요. 우리가 역대 그러니까 가장 높았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였었습니다. 예. 10위였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올해 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9위권에 진입을 9위권. 예,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들이 대개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라든가 예. 캐나다라든가 브라질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성장률이 그러니까 더 우리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9위로 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가 선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 우리 바로 위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성장률로 보면 이번에 마이너스 11.5 나왔습니다. 예, 이런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고 우리는 선전하면서 계속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낸다면 뒤집힐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럴 때 아무튼 정부는 뭐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뭔가 좀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라는 건 심리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어쨌든 간에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심리를 안정시켜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예. 가게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그러니까는 그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 같은 경우들을 예. 가능한 한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해소시켜야 되는데 이럴 때는 결국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예.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마찬가지로 가게한테도 가게는 지금 가계 소비가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가게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가계의 심리를 안정시켜 주려면은 결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나설 수밖에 없고 예. 정부의 역할이 강해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훨씬 더 강해져야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시청한 것처럼 전 세계가 무지막지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주요 국가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전년 대비로 보면 0.3% 하락했고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3.3%입니다. 세계 주요국 중 실제 성장률에선 1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왜 그런 절망적인 기사를 낼까요? 방송에서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기사를 통해 정부에 원하는 것이 있고 국민 여론을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언론사들은 이익을 내야 생존하는 기업입니다. 그 이익을 광고라는 것으로 얻고 있습니다. 광고는 기업에서 집행하고 기업은 광고를 주는 대가로 고용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기업 경영 환경에서 경영자 위주의 여론을 만들라고 언론을 압박합니다. 언론이 할 수 있는 재주는 기사밖에 없고 그렇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기사로 정책이 만들어지든 되지 않든 언론사는 광고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시 광고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기업과 언론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권과 언론, 검찰과 언론 유착, 우리는 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정하다, 객관적이다, 사실일 것이다.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살펴본 기사 검색에서는 80% 정도가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국민이 놀아나지도 않고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